친한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편. 먼저 남자의 친한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행동이에요. 수업을 마친 남자가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술자리에 가고 있어요. 그때 남자의 베프 정파리 지지배가 보여요.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헤드락을 걸며 반가움을 표시해요. 이때 절대 고수 정파리가 옆구리 간지럼 공격으로 남자의 헤드락 공격을 가뿐하게 막아내요. 복수심이 불타오른 남자는 마지막 필살기를 시행하기로 하며 방귀 액기스를 손에 모아 정파리 입에 먹여요. 생화학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정파리가 헛구역질을 해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엄두도 못 낼 장난이지만 정파리 지지배는 남자 시키들보다 더 편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한 장난도 칠 수 있어요. 몸의 대화가 끝난 남자가 정파리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해요. 그런데 정파리가 남친과 약속이 있다며 쿨하게 거절해요. 남자는 정파리 입에서 나온 남자친구란 소리에 남자가 무슨 남자를 만나냐고 놀려대며 배를 잡고 웃어요. 남자친구가 있어. 그런데 오 마이 갓, 정파리가 웬 남자에게 알랑방귀를 끼며 다가가 팔짱을 끼어요. 뭐지? 정파리 친오빠인가? 외동딸이라 오빠가 있을 리 없어요. 그럼 정파리 아빠인가? 아빠가 저렇게 동안일 리가 없어요. 어쨌든 정파리가 남자친구를 다 사귀다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남자가 정파리 지지배를 발견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정파리에게 달려가 헤드락을 걸려다가 멈칫거려요. 괜히 이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야, 정현근! 정파리가 남자를 잡더니 술이나 한잔 하재요. 평소였으면 코를 외치며 따라갔겠지만 남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거절해요. 공부하러 가 있네. 아, 정파리에게 그냥 남자친구가 생겼을 뿐인데 왜 이리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정파리에게 손목을 잡힌 남자가 질질질 술집으로 끌려 들어와요. 자리에 앉은 정파리는 다짜고짜 요즘 자기한테 왜 그러니요. 남자는 네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괜히 자기를 좋아한다는 오해만 살까봐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뭐 있구만. 야, 너 삐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싶어요. 얘가 여자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귀고 싶은 스타일도 전혀 아닌 저스트 프렌드일 뿐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싶어요.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야겠다 마음먹은 남자가 정파리에게 건배를 제안해요. 저기요. 그렇게 그동안 못 불렀던 별명도 마음껏 부르고 헤드락도 마구마구 걸 수 있으니 너무 즐거워요. 내가 왜 이런 재미를 포기한 채 며칠을 허비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정파리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오 마이 갓. 정파리가 남자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불렀대요. 순간 남자는 술이 확 깨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렇게 남자가 정파리 남친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데 아까 정파리에게 헤드락을 걸었던 게 생각나 계속 신경 쓰여요. 괜히 걱정된 남자는 아까 그건 둘이 껴안은 게 아니라 헤드락을 걸은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변명을 늘어놔요. 그런데 그때 정파리가 자기 남친은 그런 건 절대 신경 쓰지 않는 쿨가이라며 걱정하지 말래요. 참나 쿨가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까지도 질투하는 게 남자라는 걸 모르나 봐요. 남자친구가 오자 평소처럼 편하게 정파리라고 별명도 못 부르니 답답하고 친하게 보일까봐 건배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불편한 술자리는 난생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파리가 화장실에 갔다 온대요. 젠장, 정파리 남친과 둘만 남은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이때 정파리 남친이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뵙고 싶었대요.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네가 그렇게 친하다면서 도대체 누군지 면상이나 한번 보러 왔다로 들려요. 시겁한 남자는 그저 예만 반복해요. 그러자 이번엔 평소 정파리랑 술을 자주 마시는 것 같대요. 자주 마시나 봐요.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여자친구랑 술만 마셔봐라. 가만 안 두겠어. 로 들려요. 남자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사죄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술자리인지 청문회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느낀 남자가 집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친 뒤 출구로 향해요. 그런데 헐, 화장실에 갔다 온 정파리가 남자에게 달려들더니 가긴 어딜 가냐며 헤드락을 걸고
오늘은 2차, 3차 노래방까지 신나게 달려보재요. 얘가 남자의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나 봐요. 그러자 정팔이 남친이 눈에 분노를 머금은 채 같이 가재요.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도대체 이성 친구한테 애인이 생기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친한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편이에요. 여자가 친구 찌질이와 함께 술 한잔을 꺾고 있어요. 이때 여자는 다른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여자의 비밀, 앞바다리 안기, 막걸리 원샷하고 시원하게 트림하기, 대놓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 빼기 스킬을 마음껏 구사해요. 이 시키 남자이기는 하지만 여자에게는 이 친구가 여자보다 더 편안한 베스트 프렌드니까요. 이때 친구 찌질이에게 전화가 울려요. 그런데 여보세요? 오 마이 갓, 찌질이가 느끼한 목소리로 사랑해요. 라고 해요. 여자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너 지금 목소리 뭐냐? 토할 것 같다 라며 놀려대요. 야, 너 여자친구 생겼어? 그래. 찌질이가 여친이 생겼대요. 찌질이에게 여친이 생겼다는 사실에 신기한 여자는 여자가 봐야 잘 안다며 함께 만나자고 졸라대요. 오케이, 콜. 찌질이를 좋아하는 신기한 취향의 여자가 너무 궁금하니까요. 드디어 찌질이의 여친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자는 찌질이의 여친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 넓은 내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멋진 여자라며 칭찬을 해주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웬 키 크고 늘씬한 여자가 앉아있어요. 예상을 빗나간 미녀의 등장에 여자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저 여자에게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몇 살이에요? 그런데 헐, 나이도 어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연봉을 받는 퀸카 중에 퀸카예요. 신상을 탈탈 털어도 흠집이 나오지 않자 여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며 찌질이에게 내가 몰라본 매력이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자의 눈에는 찌질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멀때같이만 보이던 키도 다시 보니 훤칠하고 얼굴도 훈남인 것 같고 평소 귀찮게 굴던 성격도 다시 보니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 같아요. 썰렁한 농담이라 생각했던 개그도 다시 들어보니 빵빵 터지는 게 딱 내 이상형이었어요. 여자는 그동안 킹카 중에 킹카를 바로 옆에 두고도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맸던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신경질이 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이때 찌질이의 여친이 두 분은 어떻게 친구를 하게 된 거냐 묻기 시작해요. 여자는 처음으로 찌질이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으로 함께 지낸 운명 같은 사이였으며 초등학교 때 얘가 나를 좋아하기도 했다며 뻥을 잔뜩 보태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는 우리 둘만의 추억과 우정을 이길 수 없을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헐, 이때 찌질이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언제 널 좋아했냐? 넌 나한테 그냥 남자나 다름없다 하며 깔깔대요. 자존심에 왕 스크래치가 난 여자가 오늘은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자가 먼저 일어서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을 알지만 찌질이와 여우 같은 계집애가 붙어있는 걸 계속 보자니 세민하고 부러워 미칠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어딜 간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찌질이를 좋아했나? 아니면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해봤자 어쩌겠어요. 이미 떠난 기차, 잡을 수 없는 남자잖아요. 여자는 앞으로 찌질이를 쌩까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여자는 점점 더 찌질이 생각이 간절해져요. 밥을 먹다가도 찌질이를 놓친 게 아깝고 술을 먹다가도 응가를 할 때에도 찌질이를 놓친 게 아까워 죽을 지경이에요. 뭐냐? 판무파탈로 변신해 지금이라도 그 여우 같은 계집애에게 확 빼앗아올까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우정도 놓치게 될 거야 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복잡해져요. 며칠 뒤 찌질이가 술 한잔을 하자며 불러내요. 평소 찌질이를 만날 때는 트레이닝복에 쌩얼을 하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은근슬쩍 투명 메이크업에 은은한 향수도 칙칙 뿌렸어요.
여자가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지지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 나에게 다 말해보라며 다독거려요. 이때 헤어졌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기쁘다 그때 오셨네. 지지리가 그 여우 같은 계집애랑 헤어졌대요. 이별 통보를 들은 여자는 갑자기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며 빼앗겼던 내 남자를 찾은 듯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럴수럴수 이럴수 퀸카 옆에서는 킹카로 보였던 지지리가 퀸카가 사라지니 본래 지지라고 썰렁한 모습 지지리로 돌아왔어요. 잠깐이나마 이 지지리에게 흔들렸다니 내가 미쳤나 봐요. 이때부터 여자는 또다시 자연스레 앞바다리를 하고 맥주 먹고 트림하기 스킬을 선보이며 너희 시키야, 네가 꾸질꾸질하니까 여자가 없는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도 좋은 여자 만날 거다. 라며 지지리를 위로해줘요. 캠퍼스 커플이 헤어졌을 때 편. 먼저 남자의 캠퍼스 커플이 헤어졌을 때 행동이에요. 캠퍼스에서 남자가 여친과 싸우고 있어요. 여친이 도끼 눈을 뜨고는 어제 술을 왜 마셨냐, 얼만큼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몇 시까지 마셨냐, 몇 시 몇 분에 집에 들어갔냐 등등 수백 가지 질문을 숨도 안 쉬고 퍼부어요. 남자가 동네 친구 생일이라 한잔 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여친은 눈을 세로로 뜨고는 뻥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 100년발을 날려대요. 처음엔 예쁘고 사랑스럽고 천사가 따로 없던 여친이었는데 이젠 의심여왕의 신경질쟁이 잔소리 마녀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속사포 랩하듯 잔소리 1238년발을 날려대던 여친이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폭탄 선언을 해요. 원래 솔직히 남자도 이젠 여친과 만나는 게 지겨워 헤어지고 싶었는데 먼저 말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끝낼 땐 끝내더라도 좋은 남자로 남고 싶어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라 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고는 돌아서요. 아싸 가오니 드디어 해방이에요. 다음 날 동아리방에 들어가려던 남자가 터프하게 문을 열려다 순간 멈칫해요. 헤어진 여친과 같은 동아리였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동아리 사람들에게 왜 헤어졌냐, 누가 잘못한 거냐 를 해명해야 하는 결별 기자회견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동아리방을 패스하고 집에나 갈까 고민하던 남자는 까짓 거 죄진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 일단 빨리 부딪히기로 해요. 역시나 남자가 동아리방에 들어서자마자 동아리 친구 시키가 기다렸다는 듯 헤어졌다며 라고 물어요. 아무튼 소문 하나는 기차게 빨리 나요. 그런데 그때 깐죽 종결자로 불리는 친구 녀석이 다가와 헤어진 게 아니라 저참하게 차였다 라며 깐죽거려요. 이런 젠장, 차이긴 누가 차여요. 헤어진 여친 지지배가 지가 찼다고 소문을 냈나 봐요. 기가 막힌 남자는 차인 게 아니라 차인 척 해준 거다. 사실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다 라고 해명하고 싶지만 이제 와서 그러자니 모양이 심하게 빠질 것 같아 꾹 참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남자는 야야야, 니네 말대로 그래 차였다고 치자 라고 말해요. 남자는 치자 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녀석들이 헤어졌다고 치긴 뭘 치냐며 여자한테 차인 주제에 똥폼 잡지 말라며 허리를 꺾어가며 깔깔대기 시작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남자는 당장이라도 친구 녀석들 얼굴에 상큼한 귀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지만 지금 그랬다간 정말 차인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아요. 남자의 몸에 살이 100개가 생성됐어요. 한참을 놀리던 친구 녀석들이 헤어진 기념으로 위로주를 사겠대요. 열받아 죽을 지경인데 같이 술까지 마시자니 어이가 없지만 꽁수를 마다하는 건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 남자는 친구들을 따라 나서요. 남자가 친구들과 위로주를 마시러 가고 있는데 여자 김구라라 불리는 독설가 동아리 여선배가 앞을 가로막아요. 형돈이 너 혜인이랑 그런데 헐, 헤어졌다면서? 내가 선배가 차인 줄 다짜고짜 알았어. 차일 줄 알았다며 축하한대요. 그 후 소문 들었는데 남자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둥, 술에 취해 여친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둥, 거기다 주제에 바람도 피웠다는 둥, 심지어 돈까지 빌려 쓰고 안 갚았다는 둥,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마구 떠들어대요. 어느새 남자는 인간 말종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 있어요. 저건 분명 전 여친 지지배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해요.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당장이라도 서울지검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지만 생각해보면 여친도 남자랑 헤어진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억울하지만 지금쯤 입을 뒤집어 쓰고 남자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여친을 생각해 그냥 묻어두기로 해요. 몸에 살이 100개가 더 생성됐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자의 시야에 전 여친 지지배가 기생 오라비 같은 놈과 팔짱을 끼고 깔깔대며 걸어가는 게 보여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뽑기는 개뿔. 아주 지세상 만났어요. 온갖 욕까지 먹어가며 지켜줬더니 뒤통수나 치고 뭐 저런 게 있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친구 시키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거려요. 이건 중대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대로 있다간 찌질한 행동으로 여친에게 차인 것도 모자라 딴 놈에게 여친까지 뺏긴 쌍찌질이가 되고 말 거예요. 야, 남자는 어떻게든 빨리 다른 여자를 사귀어 자존심을 살려야겠다 마음먹어요. 남자가 친구들을 졸라 소개팅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초절정 여신이에요. 똥차가 지나가고 새차가 온다더니 하늘이 남자에게 선물을 주셨나 봐요. 여신과 잘 된 후 보란듯이 전 여친 앞에 나타나 닭살을 떨어줄 생각을 하니 날아갈 듯해요. 유치하긴 하지만 그 지지배가 먼저 시작한 거니 쌤쌤이에요. 드디어 여신과의 첫 데이트 날이에요. 수업을 마친 남자가 여신을 만나러 뛰어가는데 어라, 여신이 동아리 여자 김구라 선배와 함께 있어요. 뭔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때 동아리 여선배가 남자를 보더니 후다닥 도망가요. 남자는 왜 저러나 싶어 여신에게 다가가 묻는데 헐, 여신이 울고 있어요. 남자가 왜 그러냐며 묻는데 여신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의 뺨을 후려쳐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헤어진 여자친구 잊으려고 날 만난 거였냐, 여친한테 손찌검도 한다던데 진짜냐 하며 헤어지재요. 오 마이 갓, 방금 전 도망간 동아리 여선배가 여신에게 남자 욕을 하고 간 게 분명해요. 전 여친보다 이쁘고 착하고 어려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소문을 이상하게 내고 다닌 전 여친 때문이에요. 남자의 가슴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분노로 타오르는 남자가 동아리 뒤풀이에 왔어요. 그런데 동아리 사람들이 남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반기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한편 전 여친 지지배는 남자가 보란듯이 깔깔대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런 젠장, 나는 동아리에서 왕따가 되어 있는데 전 여친이 웃고 있는 꼴을 보니 몸에 생성됐던 사리가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분노로 불타오르는 남자는 여친을 째려보며 소주를 나발불기 시작해요. 잠시 후 소주 3병을 나발불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전 여친에게 사자후를 내질러요. 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녔길래 나를 쓰레기 막장나무로 만드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넌 뭐 잘한 거 있냐? 맨날 의심이나 해대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네가 지긋지긋했다. 뻑하면 소리 지르고 술 마시면 주먹질한 건 너였잖냐? 하며 여친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해요. 아, 천년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고 이제 동아리 사람들도 헤어진 여친의 실체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동아리 사람들의 눈초리가 100배는 더 차가워져 있어요. 거기다 전 여친 지지배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요. 당황한 남자가 뛰쳐나가는 전 여친을 쳐다보는데 오 마이 갓, 그럼 그렇지, 전 여친의 눈은 울고 있지만 입꼬리는 씩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남자가 저건 100% 헐리우드 액션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동아리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오 마이 갓, 한마디만 더 하면 주먹 세대가 날아올 분위기예요. 전 여친의 계략에 완벽히 당한 것이에요. 당황한 남자가 취한 척 비틀거리며 술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요. 아, 이제 이 동아리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소문이 퍼질 게 뻔해 앞으로 더 이상의 학교 생활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한 학기 정도 휴학이나 해야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캠퍼스 커플이 헤어졌을 때 행동이에요. 남친과 대판 싸우고 바로 어제 이별을 맞이한 여자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여자는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심란해져요. 남친과 같은 학과에 수강 신청까지 똑같이 해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친구들이 남친과 헤어진 걸 알기라도 했다간 왜 헤어졌나, 누가 잘못했나 늘 해명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이 쏟아질 게 뻔하니까요. 그때 베스트 프렌드 지지배가 나를 보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너 남친이랑 헤어졌냐고 물어요. 오 마이 갓. 난 한마디 뻥끗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다니. 이시키가 헤어졌다고 동네방네 소문낸 게 분명해요. 짜증이 솟구친 여자가 어떻게 알았냐 따지듯 물어요. 여자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보니 배경음악이 우중충한 이별 노래고 남친 사진 폴더도 삭제된 데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란 일기가 써 있는데 누가 모를 수 있냐요. 헐, 동네방네 알린 범인은 남친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이런 둔탱이가 알 정도면 과에 이상한 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상한 소문이 났다가는 전 남친이 군대로 사라지든 여자가 휴학을 하든 둘 중 하나는 학교를 떠나야 할 것이에요. 여자는 먼저 까이기 전에 전 남친 까내고 혼자 살아남기 대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먼저 1단계 나는 천사 그 시키는 악마 소문내기 작전이에요. 여자는 가장 잎사귀로 유명한 싼잎 3인방에게 점심을 쏘겠다며 식당으로 데리고 가요. 그 후 폭풍수다에 빠진 친구들의 접시를 챙겨주며 커플링 뺀 손을 은근슬쩍 노출해요. 커플링 어디 갔어? 이때 눈치 빠른 지지배가 헤어졌냐고 물어요. 여자가 말없이 끄덕이자 기자로 빙의한 지지배들이 왜 헤어졌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나는 천사 그 시키는 악마 발표회를 열기로 하며 사귀는 3년 동안 내 생일이며 기념일을 챙겨준 적은 없으면서 맨날 후배들한테 술을 사주고 다니고 심지어 나에게는 돈을 꾸질 않나, 이때까지 빌려가서 안 갚은 거 합치면 빌딩을 사고도 남는다. 그건 다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나 몰래 8다리로 바람핀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하며 뻥을 살짝만 보태 떠벌려줘요. 그러자 싼잎 3인방이 그게 사람이냐며 여자보다 더더욱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천사의 얼굴로 세팅한 뒤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다며 착한 척 장녀를 선보여요. 이로써 나는 둘도 없는 천사, 전 남친은 천하제일가는 막장 악마시키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대로 소문만 나주면 돼요. 여자는 싼잎 3인방을 더더욱 자극하기로 하며 이건 너희한테만 하는 비밀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부탁해요. 얘들은 원래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싼잎 3인방이니까요. 역시나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학교에 소문이 났는지 친구들이 보내는 위로의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다른 과 동아리 친구는 물론이고 지나가던 교수님까지 여자의 등을 토닥거려요. 역시 싼잎 3인방의 입은 세계 최강 위력을 가졌어요. 이로써 1단계 작전 대성공이에요. 이때 여자는 2단계 무너진 자존심 회복 작전에 들어가기로 해요. 악마 같은 남친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여자를 불쌍하게 볼 텐데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요. 여자는 자신은 맘만 먹으면 세계 최고 킹카드를 언제든지 골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로 하며 자신의 핸드폰의 알람을 10분 간격으로 맞춰두어요. 그 후 알람을 전화인 척 받으며 네 오빠, 네 오늘 만나자고요 하며 여우주연상급의 연기력을 선보여요. 전화를 끊자 지지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냐고 캐묻기 시작해요. 여자는 키는 185cm의 명문대 의대생이고 스포츠카만 3대 가지고 있는 초킹카가 계속 만나자고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친척 중 가장 잘생긴 사촌오빠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자 지지배들이 호들갑을 떨며 당장 그 남자를 만나래요. 하지만 이미 결혼해 아들 쌍둥이가 있는 사촌오빠를 어떻게 사귀겠어요.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자 친구들이 넌 마음이 너무 여린 게 문제래요. 이로써 마음이 여린 청순 가련 여성이면서도 남자들에게 인기도 폭발인 여자로 보이게 된 것이에요. 이때 오늘 과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떠요.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온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여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과 전체 모임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 진정한 승자가 갈릴 것이에요.
여자는 3단계 굳히기 한판승 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예전에는 주인공처럼 뒤늦게 나타나던 여자지만 오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요. 내가 먼저 왔다는 것을 알면 전 남친 시키가 이곳에 얼씬도 못할 것이니까요. 술자리가 시작되면 여자는 친구들에게 숟가락 챙기기, 술 챙기기, 안주 챙기며 착한 척하기 3단 콤보를 날려요. 이것으로 나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할 테니까요. 이때 남친 측근들 모습이 보여요. 평소 뻑하면 남친을 불러내 여자와는 원수 같았던 시키들이지만 저 시키들까지 모두 흡수하지 않으면 완벽한 승리는 힘들 것이에요. 여자는 착한 미소를 세팅한 뒤 남친 측근들에게 다가서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보였어? 그 후 나는 남친과는 헤어졌지만 너희와는 감정이 없으며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요. 이때 삐용삐용 비상사태예요. 전 남친이 등장해 여자 후배들과 어울려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소문까지 내고 내가 먼저 이곳에 도착해 접수를 했는데도 저 시키가 온 것은 여자와 한번 붙어보자는 선전포고인 것이에요. 여자는 최후 필살기를 쓰기로 하며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얼굴을 세팅한 뒤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또르르 흘려요. 그 후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뛰어가요. 울면서 화장실 문을 잠그자 3, 2, 1 친구들이 저 시키가 와서 그러냐, 네가 바보같이 왜 피하냐며 문을 두드려요. 여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아니다, 내가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이곳에 온 것 같다, 내가 집에 갈 거다 라며 눈물 폭발 연기력을 선보여요. 여자가 이렇게 한다면 저 시키는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에요. 잠시 후 자리에 돌아오니 역시나 전 남친의 모습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으로 과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에요. 승리의 여신이 된 여자는 곧 있을 전 남친의 입대 소식을 기원하며 밤새도록 승리의 축배를 들기로 해요. 탐구 생활 수학여행 편. 먼저 남자의 수학여행 갔을 때 행동이에요. 수학여행 날마저 늦잠을 퍼잔 남자가 허겁지겁 집합 장소로 달려와요. 간신히 늦지 않게 도착한 남자가 친구들을 둘러보는데 헐, 꼬라지하고는 친구놈들 꼴이 가관이에요. 왁스 한 통을 통째로 발라 머리를 닭벼슬처럼 세운 놈, 주제 파악 못하고 빅뱅 패션으로 도배한 놈, 얼씨구 아버지 정장을 훔쳐입고 온 놈도 있어요. 여기가 방송국 오디션장인지 패션쇼장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수학여행 간다고 멋 좀 부린 모양인데 어설퍼요. 남자가 진정한 수학여행 패션이 뭔지 보여주기로 결심해요. 야, 수학여행의 패션이 남자는 3박 4일 동안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얻어온 열리는 선글라스를 짠하고 꺼냈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지며 부러워 죽어요. 평상시엔 교복에 김치국물을 엎어도 대충 입고 다녔는데 왜 수학여행만 간다 하면 멋이 부리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열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돼요. 왜냐하면 남학교엔 버스 자리도 암묵적인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맨 앞줄은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범생이 전용석, 맨 뒷줄은 반에서 방귀 깨나 끼는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의 전용석이에요. 즉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갈수록 잘나가는 학생인 것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나가는 것도 아닌 어중된 상태예요. 남자는 앞자리에 앉자니 존심이 상하고 뒷자리에 앉자니 잘나가는 애들의 심기를 거슬 것 같아 고민이 돼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버스를 2등분해 1cm의 오차도 없는 정중앙에 앉기로 해요. 드디어 수학여행지에 도착했어요. 이상하게 수학여행만 오면 나도 모르게 건들거리게 돼요. 다른 지역이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수학여행 온 다른 학교 애들에게 꿀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배 내밀고 팔자 걷기 스킬과 앞니 사이로 침찍 뱉기 스킬 등 평소엔 꿈도 못 꿨던 건들건들 스킬을 선보여요. 그때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이쁜이가 눈에 들어와요. 남자와 친구들은 이쁜이를 뒤따라가며 원숭이처럼 우우와와 하는 괴성을 질러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리 학교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는 호통소리가 들려와요. 어이가 없는 남자가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애송인가 싶어 돌아보는데 오 마이 갓. 쇠창살도 엿가락처럼 씹어 삼킬 것 같은 악마 포스의 떡대가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쉬야를 찔끔 지릴 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쫄았다간 학교 망신시키는 거예요. 학교의 명예를 짊어진 남자는 눈에 힘을 주고 기가 막히다는 듯 하, 나, 참 하며 큰 소리로 모교의 용사들에게 SOS를 쳐요. 아싸 가오리. 자랑스런 모교의 용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자 상대 학교 애들도 우르르 몰려와요. 오 마이 갓. 사소한 눈싸움이 학교의 명예가 걸린 학교 대 학교 눈싸움 단체 매치로 발전해버렸어요. 이러다 싸움이라도 나면 뒷감당을 어찌해야 하나 싶어 걱정돼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쟤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주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와요. 원래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비빌 언덕이 생긴 남자들은 너도나도 학교장으로 빙의해 허공에 발차기를 날려대며 말리지 마라. 아오, 니들 운 좋은 줄 알아라. 선생님이 니들을 살렸다. 등등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며 허세를 부려대요. 남자들의 단체 싸움은 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후배들에겐 수학여행지를 평정하고 왔다고 살짝 뻥까기로 해요. 그 뻥은 아마도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다 수학여행 대첩이란 무시무시한 전설로 남아 길이길이 전해질 거예요. 드디어 대망의 수학여행 첫날 밤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안 자고 떠들면 자기 싫은 걸로 간주하고 밤새 군대 체험을 시켜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나가요. 그러자 시체처럼 얌전히 누워있던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요. 수학여행 첫날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는 우선 잠든 놈들을 찾아가 매직으로 분장을 시켜줘요. 삐에로 분장, 털보 분장, 조폭 분장, 여자 분장 등등. 고전적이고 유치한 장난이지만 안 하면 섭섭한 장난이에요. 그리고 깊게 잠들어 램 수면에 진입한 놈들에겐 치약을 짜 눈 밑, 코 밑, 그리고 정말 아픈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곳 등 쓰라릴 수 있는 모든 부위에 골고루 발라줘요. 이래서 수학여행에서 먼저 자면 엿된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나 봐요. 장난질이 끝나면 본격적인 밤샘 페스티벌이 시작돼요. 자체 사이키 조명을 위해 손목 스냅으로 형광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광란의 댄스 파티도 벌이고 수학여행의 꽃 베개 싸움도 해요. 그런데 그때 미확인 생명체가 남자 방에 들어와요. 남자들은 방에 침입한 미확인 생명체에게 이불을 씌운 뒤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요. 급기야 양다리를 잡고 달다리를 걸어 콩콩으로 보내버려요. 남자가 승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불을 켰는데 오 마이 갓. 학생주임 선생님이 기절해 있어요. 이런 젠장 완전 망했어요. 숙소 앞에 집합한 남자들이 오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입에선 단내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도대체 수학여행이 뭐길래 뭘 하든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여행의 둘째 날이 되었어요. 어제 날밤을 까서 그런지 좀비가 된 남자들은 버스에서 자고 구경하면서도 자고 줄 서다가도 자는 등 틈만 나면 자요. 드디어 대망의 캠프파이어가 시작됐어요. 정말 피곤했는데 희한하게 밤이 되자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급기야 불을 보고 다들 미쳤는지 송대관 아저씨의 네 박자에 맞춰 팝핀, 웨이브, 헤드스핀을 쳐대기까지 해요.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헐, 갑자기 5인조 효도그룹 G.O.D의 어머님께 노래가 나와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초와 종이컵까지 나눠줘요. 맙소사, 촛불 의식인가 봐요. 캠프파이어만 했다 하면 하는 억지로 눈물 짜내기 시간이 된 것이에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 DJ로 빙의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며 눈물짝용 멘트를 날려대요. 급기야 멘트가 끝나자 우리 모두 어머니를 힘껏 외쳐보재요. 어머니. 엄마가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치한 수법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아나 봐요. 그런데 헐,
애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해요. 사내시키들이 뭐 이딴 걸로 우는지 한심해 죽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우는 걸 보니 괜히 남자도 울컥해요. 순간 수학여행 오기 전 엄마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뜯어내던 일도 생각나고 자장면이 싫다고 하시던 모습도 생각나요. 으엉엉. 결국 남자도 오열하기 시작해요. 뻔한 레파토리라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 매번 눈물이 나요. 숙연해진 남자들이 숙소에 왔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일찍 잘까 했지만 마지막 밤인데 잘 시간이 어딨어요. 남자들은 또다시 광란의 댄스 파티를 벌이며 신나게 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수학여행만 오면 뭐래도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수학여행 갔을 때 행동이에요. 수학여행에 들뜬 여자가 옷가방 3개를 끌고 들고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어요. 엄마는 2박 3일뿐인 수학여행에 웬 짐이 이렇게 많냐 구박하지만 수학여행은 교복을 벗고 자신만의 개성과 센스를 보여줄 기회 중의 기회예요. 아마 옷장을 통째로 가져가도 부족할 것이에요. 여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요. 처음 해본 서툰 화장이지만 촉촉 샤방 메이크업도 괜찮은 것 같고 처음 입어보는 하이 실종 패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화끈한 변신이면 친구들이 나를 학교 최고의 패션 리더로 인정해 줄 것이라 확신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학교에 도착하자 얘도 최신 유행 하이 실종, 쟤도 최신 유행 하이 실종, 에브리바디 하이 실종이에요. 교복을 벗는다고 좋아했는데 학생 전체가 하이 실종 교복을 입은 것 같아요. 여자가 단짝 친구 혜진, 혜인이와 수학여행에서 쌓을 추억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학여행 버스가 도착했어요. 이때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버스는 둘씩 짝지어 앉아야 하는데 여자들은 3명, 즉 누군가는 혼자 앉아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앉아 간다면 왕따로 보일 게 뻔해요. 이때 여자는 버스 짝 쟁취하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먼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맨 처음 버스에 올라타요. 그 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옆자리를 비워둔 후 초콜릿 과자를 꺼내들어 나와 앉으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을 어필해요. 아싸 가오리. 뒤따라 들어오던 혜인이가 초코 과자에 넋이나가 여자의 옆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혜진이가 혜인이의 귀에 이어폰을 꼽아주며 동방신기 노래를 만빵 채워왔으니 함께 들으면서 가자는 제안을 해요. 이어폰과 동방신기로 하나가 된 혜인이와 혜진이가 한자리에 앉자 여자는 배신감과 외로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때 혜인이와 혜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뒤돌아 이야기를 하며 가재요. 여자를 왕따 만든 게 미안한가 봐요.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지금 삐진 척 해봤자 수학여행 나만 왕따로 지낼 수 있어요. 착한 내가 참기로 해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담임 선생님 뺏겨먹기예요. 여자와 친구들은 선생님 양팔에 팔짱을 끼워 결박한 뒤 자연스럽게 수퍼로 연행해요. 그 후 휴렉 장화시는 고양이로 빙의해 이 반 선생님은 오늘 자기 반 애들한테 간식 사주려고 5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더라. 그런데 우리 반 불쌍한 친구들만 손가락을 빨고 있다며 눈물 젖은 호소를 해요. 그러자 원래 선생님이 니들도 과자를 고르래요. 선생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편의점을 휩쓴 여자들이 총 23만 7,600원어치의 과자와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털어 버스로 돌아와요. 드디어 수학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때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에 왔다는 인증샷을 11,000화에 남기기로 하며 내 사진기로 찍고 친구 사진기로 찍고 끼어서 찍고 혼자 찍고 같이 찍고 또 찍어요. 하지만 수학여행까지 와서 그냥 찍는 사진은 좀 심심해요. 수학여행에 왔으니 좀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로 하며 단체 공중부양샷, 손바닥 위에 사람 올려놓기 샷, 집게 손가락으로 친구 들어올리기 샷 등등 착시 현상 사진을 찍어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어요. 첫날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자는 이날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위아래 세트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어요. 수학여행에서 트레이닝복 패션이 하이라이트이니까요.
그런데 헐. 여기도 세트 트레이닝복, 저기도 세트 트레이닝복, 에브리바디 세트 트레이닝복이에요. 날이 빳빳하게 서 있는 자국을 봐서 저 지지배들도 다 어제 새로 산 것인가 봐요. 여자는 자기도 새 옷을 샀긴 했지만 놀러 온다고 새 옷을 산 지지배들이 참 유치하다 생각해요. 이때 선생님이 들어와 내일 일정이 많으니 일찍 자라며 확 불을 끄고 나가버려요. 하지만 수학여행 첫날 밤을 그냥 보낼 순 없어요. 여자들은 동그란 원을 만들어 모여 앉아요. 드디어 수학여행 밤의 꽃 진실 게임이 돌아온 것이에요. 먼저 한가운데 펜을 놓은 뒤 사정없이 돌려요. 한 사람이 지목되면 여자들은 모두 연예부 기자로 빙의해 질문 폭탄을 던져요. 이때 질문의 내용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냐? 누구냐?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이니셜이라도 불러라 라며 신상을 털어요. 지목된 친구가 K라고 말하면 여자들은 주변의 K의 남자들을 탈탈 털어 결국 이름까지 밝혀내는 데 성공해요. 돌아가며 서로의 사랑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면 평소 섭섭했던 걸 털어놓는 우정 다지기 시간이 와요. 이때 혜인이가 여자에게 저번 주 화요일에 4교시 끝나고 왜 나만 빼고 혜진이랑만 팔짱 끼고 화장실에 갔냐? 사실 나도 마려웠다 하며 훌쩍이기 시작해요. 여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다음부터는 내가 안 마려워도 너와 꼭 화장실에 같이 가준다 하며 눈물로 우정의 맹세를 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우리의 우정에 감동한 여자들이 너도 나도 얼싸안고 울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앞으로는 이 방에 있던 13명 모두 다 같이 화장실에 함께 가자며 눈물로 우정의 맹세를 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산행 일정을 마친 여자들이 산에서 기신기신 내려와요. 야! 기념품 가게다! 이때 여자가 기념품 가게를 발견해요. 엄마는 여자에게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지만 알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사면 무지 섭섭해할 게 뻔해요. 엄마를 위해 부모님 사랑해요가 새겨진 나무 주걱을 사요. 엄마 것만 사니 아빠가 걸려요.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을 사요. 아빠 것을 사니 할머니가 걸려요. 혈액순환에 좋은 옥반지를 사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언니도 걸려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열쇠고리를 사요. 내친 김에 삼촌의, 당숙, 이모, 이모부의 선물까지 양손 가득 쇼핑을 하자 여자는 매우 효녀가 된 것 같아 뿌듯해져요. 아쉬운 마지막 밤이 왔어요. 그런데 헐, 레크레이션을 한대요. 여자는 썩소를 지으며 우리가 초딩이냐? 뜨끈한 방에서 수다나 떨고 싶다. 폭풍 불만 토로를 해요. 이때 레크레이션 강사 아저씨가 337 박수를 유도해요. 하나도 재미없지만 예의상 쳐주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박수를 잘 친 3반에게 100점을 준다며 이번 레크레이션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딴 반은 내일 아침밥을 제일 먼저 먹게 해준다는 파격 제안을 해요. 1등으로 식사하기권에 목숨을 건 여자들은 스피드 퀴즈, 몸으로 말해요, 공 빨리 옮기기, 카드 뒤집기 등등 각종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허참 아저씨만 없다 뿐이지 완전 가족 오락관이에요. 이때 레크레이션 아저씨가 막판 뒤집기로 저질 섹시댄스 선발대회를 하겠대요. 이때 여자는 승부욕이 폭발하기 시작하며 절친들과 함께 우르르 무대에 튀어나가 무반주 저질 섹시 웨이브를 선보이기 시작해요. 어차피 늦잠을 자느라 먹지도 못할 아침 식사지만 반대결이란 타이틀만 걸리면 왠지 목숨이 걸어져요. 이렇게 여자의 수학여행 마지막 밤이 저물어요.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편. 먼저 남자의 아내가 친정 갔을 때예요. 남자가 들뜬 마음을 애써 감추며 와이프의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숨도 쉬지 않고 5시간 잔소리 기록 보유자의 별것도 아닌 거에 삐친 9단, 바가지 긁기 공인 12단인 히틀러 와이프가 처제의 산후조리를 위해 일주일간 친정에 가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좋아서 만사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지만 헤어지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빨리 와라, 벌써부터 보고 싶다, 안 가면 안 되냐
는 마음에도 없는 뻥을 지속적으로 날려대요. 혹시라도 좋아하는 모습을 걸렸다간 와이프가 친정에 안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와이프는 떠나는 순간까지 밥 잘 챙겨 먹어라, 술 마시지 마라, 청소 깨끗이 해라 등등 수백 가지 잔소리를 날려대요. 그런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아요. 해방이 눈앞이니까요. 드디어 와이프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자유예요. 마치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에요. 왠지 와이프가 없는 일주일간 뭔가 스페셜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과 그동안 와이프의 억압 때문에 하지 못했던 1236가지 일들을 몽땅 해보고 말겠다는 의지에 불타올라요. 와이프가 친정으로 간 첫날 밤이 되었어요. 남자는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동안 가장 해보고 싶었던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밤새 술 마시기에 도전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와이프 눈치 안 보고 술을 마시니 술이 완전 꿀맛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요. 남자는 입을 귀에 걸고 폼을 잡으며 외쳐요. 친정 갔어. 와이프 친정 갔다. 그러자 친구들의 입에서 부러움의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동시에 왜 이런 행운은 남자에게만 생기느냐, 도대체 자기 와이프는 왜 친정에 안 가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요. 남자는 오늘은 밤새 한번 달려보자며 엉덩이를 들썩여요. 그때 남자의 전화가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해요. 와이프의 감시 전화가 분명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남자는 와이프의 원격 감시 해제하기 작전에 착수해요. 너 지금 술 먹지? 앉아서 심리를 보고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남자의 속내를 정확히 찝어내는 절대 내공 와이프의 감시를 뚫어내야만 안전한 밤샘 술판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잽싸게 TV 근처로 달려가 가게 주인에게 TV 볼륨을 키워달라고 부탁해요. 그 후 남자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자기야, 어디야? 회사 회식 끝나고 집에 와서 TV 보는 중이다. 술이 많이 취해 이제 잘라고 하던 중이었다. 하고 뻥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이에요. 다른 핑계도 많은데 왜 술을 마셨다고 뻥을 까느냐 하실 텐데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잘 거다 같은 핑계는 하수 중에 하수나 써먹는 핑계예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잔다고 하는 것은 자칫 남편의 상태를 걱정한 와이프가 기습 방문할 수도 있을 뿐더러 확인 전화가 수시로 걸려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핑계예요. 반면 술을 마셨다고 할 경우 와이프의 폭풍 잔소리는 듣게 되지만 그 순간만 버티면 다음날 아침까지 안전이 보장돼요. 이게 바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고수의 기술이에요. 술에 취해 일찍 자려고 누웠다는 남자의 핑계를 들은 와이프는 역시나 폭풍 잔소리를 해대곤 전화를 끊어요. 아싸 가오리, 이제 완벽하게 해방됐어요. 이제 판타스틱한 밤을 즐기는 것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의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울어제껴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보고 호랑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며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만 반복해대요. 저건 100% 친구 와이프에게 걸려온 전화예요. 전화를 끄는 친구놈들이 한숨을 푹푹 쉬더니 와이프 호출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당황한 남자는 가긴 어딜 가냐, 이제 시작인데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하며 사정해요. 하지만 친구들은 널 위해 내가 죽을 순 없다며 남자를 쿨하게 버리고 떠나가요. 이런 젠장, 와이프 감시도 따돌리고 밤새 놀아제낄 생각이었는데 정작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완전 망했어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쉬운 표정으로 남자가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와 불을 켜요. 와이프가 없는 텅 빈 집안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삭막하긴 얼어 죽을 모가 삭막해요. 잔소리할 와이프가 없으니까 텅 빈 집안이 놀이공원 같아요. 남자는 그동안 와이프 눈치 때문에 못했던 거룩한 일들을 모두 해보기로 해요. 팬티바람으로 활보하기,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며 TV 보기, 짐승소리 들을까봐 못 봤던 스페셜 야동 감상, 밥통 끼고 반찬통 통째로 꺼내놓고 밥 먹기. 아, 이게 바로 행복인가 봐요. 한편으론 이다지도 사소한 것들을
그동안 와이프의 눈치와 억압 때문에 못하고 살았다니 억울해 죽겠어요. 그렇게 남자의 와이프가 없는 자유로운 첫날이 지나갔어요. 와이프가 친정에 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집안이 쓰레기장이에요. 빨랫감이 공이 되어 거실을 뒹굴고 넘쳐나는 설거지감으로 싱크대가 터질 지경이에요. 밥통엔 말라붙은 밥풀떼기 몇 개만 뒹굴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어요. 싱크대에 수돗물로 물배라도 채워야 하나 싶어요. 남자는 와이프가 없는 솔로들의 든든한 친구 즉석밥에 카레를 비벼 간신히 허기를 달래고 있어요. 완전 호라비 신세가 따로 없어요. 자유고 뭐고 와이프가 없으니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남자 멋대로 사는 것도 며칠 해보니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런 놀부심보가 다 있나 몰라요. 남자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처제는 왜 애를 낳아가지고 남의 와이프를 데려가 내 신세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드나 몰라요. 점점 커지는 분노는 와이프를 향하기 시작해요. 남자는 자신을 버리고 간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올 거냐, 내 걱정도 안 되냐, 처제 아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며 빨리 돌아오라고 압박해요. 그런데 헐, 애처럼 왜 그러냐요. 며칠만 참고 있으라며 전화를 끊어버려요. 생각해보니 와이프 말처럼 다 큰 성인이 너무 애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성인답게 직접 와이프의 친정으로 찾아가기로 해요. 남자는 무작정 처갓집으로 쳐들어가 와이프에게 안겨 애교를 부려대요. 와이프는 그새를 못 참고 여기로 오면 어쩌냐, 산후조리 해야 되니까 얼른 가라 하며 남자의 등을 떠밀어요. 그런데 와이프의 폭풍 잔소리가 너무너무 반갑고 정겨워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져요. 역시 잔소리를 하든 삐치든 바가지를 긁든 와이프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여자의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예요. 여자가 해외 출장을 가는 남편을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여자 없이는 양말 하나도 제대로 못 찾는 남편이 나 없는 곳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여자는 출장 필수품, 속옷, 비상약, 비타민 등등과 함께 김치와 즉석밥도 가득 넣어주어요. 한국인은 뭐니 해도 밥심이니까요. 하지만 짐을 제대로 싼다 한들 남편이 여자 없이 잘 찾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불러 속옷은 어디 있는지, 상비약은 어디에 넣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편은 거울 앞에서 선글라스를 꼈다 벗었다 하며 건성건성이에요. 여자는 나 없이 남편이 잘 지낼까 걱정에 속이 타는데 남편은 완전 신나는 여행이라도 가는 듯 들떠 있어요. 순간 심통이 난 여자가 남편에게 레이저 불빛을 쏴대요. 레이저를 눈치챈 남편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급 침울한 표정을 세팅해요. 그리고는 출장 가서 24시간 릴레이 회의를 할 생각을 하니 죽을 맛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당신이랑 떨어져 지내는 거다 래요. 저렇게 오바를 하며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떠는 걸 보니 100% 거짓말. 해외 출장이 너무 신나는 게 분명해요. 여자가 남편을 배웅하고 있어요. 이때 남편이 자기가 없는 동안 뭐 할 거냐고 물어요. 여자는 세워놓은 계획은 전혀 없지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나이트에나 가기로 했다며 뻥쳐요. 이렇게 해야 여자를 혼자 두고 남편이 출장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질투에 눈이 멀어 출장 안 가를 외칠 줄 알았던 남편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래요. 그러더니 쿨하게 돌아서 빠이빠이를 외친 후 떠나버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시츄에이션이에요. 열받은 여자가 허차를 연발하며 얼음을 씹어먹어요. 나랑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가. 열받았다가 떨어져 지내면 지만 손해지. 나는 좋다. 밥도 안 하고 집도 안 치워도 된다며 무한 방언을 쏟아내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방언을 해봤자 나만 억울한 것이에요. 여자는 해외 출장에 신난 남편보다 더 신나게 놀기로 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콜을 외쳐요.
여자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자는 출장 간 남편보다 더 깨알같이 지내기로 하며 달랑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마음껏 수다 떨기 놀이, 소맥으로 마셔 달려요 놀이를 해요. 그런데 헐, 남편이 출장 가고 없으니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있어도 가슴 한쪽이 팽하니 허전하기만 하고 남편은 지금 잘 가고 있나, 밥은 먹었을까, 무한 걱정이 돼요. 이 무심한 인간은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이때 처녀 시절부터 비호감이었던 계집애가 여자에게 남편 걱정돼서 축 처져 있냐, 지금쯤 네 남편은 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너도 재밌게 놀아라 하며 속을 긁어대요. 이때 여자는 미소의 얼굴을 세팅한 뒤 우리 남편은 너희 남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침에도 나랑 떨어지기 싫다며 출장 가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보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다고 전화 오는 통에 귀찮아 죽겠다 하며 뻥까요. 친구가 내 남편 욕하는 건 못 참으니까요. 여자가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에 왔어요. 남편을 진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은 필수니까요. 여자는 발을 달달 떨며 내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건 것이다. 자기 최면을 걸며 전화를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편이 깔깔깔 박장대소를 하며 전화를 받아요. 여자가 왜 전화도 없냐고 묻자 바빠서 깜빡했대요. 깜빡이라니. 아, 내가 깜빡한 사람이야? 좀만 더 바쁘면 지가 결혼한 것도 깜빡하겠어요. 남편 걱정에 놀지도 못했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며 나 없이 신난 남편에게 심통이나 미칠 지경이에요. 이때 여자는 나는 지금 남자 동창들이랑 나이트 왔는데 그래 놀다.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놀 거라 전화 못 받을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후 전화기를 꺼버려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걱정되어 놀지도 못하고 밤새 전화통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를 테니까요. 여자가 친구들과 일찍 빠이빠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남편이 곁에 없으니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일찍 잠이나 자기로 해요. 근데 오 마이 갓, 혼자 있으니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원자폭탄 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거실에서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게 도둑이 들면 어쩌나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늘 같이 눕던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려니 잠도 오지 않고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쯤 남편은 날 걱정하느라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텐데 일하러 간 사람에게 내가 너무 심했단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며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편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부장님 한 잔 더 콜을 외치며 막장 잠꼬대를 해대요. 자기야. 걱정은커녕 완전 푹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여자는 왕 심통이 나기 시작하며 남편을 이대로 굳게 재워줄 순 없다 생각해요. 여자는 왕 허양여로 빙의해 혼자 있으니 너무 무서워 잠이 안 온다. 그러니 내가 잠들 때까지 대화를 하자 하며 어디서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무한 질문을 퍼부어요. 시차 적응으로 피곤할 남편이지만 내 걱정 하나 없는 남편이 너무 얄미우니까요.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여자는 오랜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12첩 반상을 마련한 뒤 공항으로 깜짝 마중을 나가기로 해요. 깜짝 마중을 나온 여자를 보면 남편은 폭풍 눈물을 흘리며 뛰어와 허리를 감싸고 360도 뱅글뱅글 돌며 폭풍 키스를 퍼부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때 멀리 남편이 보여요. 여자는 좀 더 서프라이즈한 만남을 위해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시큰둥하게 왔어 래요. 오랜만에 만난 와이프에게 왔어라니 완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때 남편이 힘들어 죽는지 알았다며 죽는 소리를 시작해요. 힘들긴 개뿔, 얼마나 놀았는지
시커멓게 타서는 선탠한 부시맨이 되어 왔으면서 괜히 찔려서 저러나 봐요. 햇빛을 봐야 된다고? 공항에서 오는 내내 한껏 심통이 나 있던 여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자는 12첩 반상은 치우고 짜장면이나 시켜줘야겠다 마음먹어요. 그때 남편이 선물이라며 선물 상자를 내밀어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반짝반짝 너무 예쁜 목걸이에요. 여자의 서운하고 괘씸에 꽁해져 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며 선탠한 부시맨 남편이 최고 멋진 독고진으로 보여요. 물 건너온 반짝반짝 목걸이로 너무 미워서 12첩 반상을 치울 뻔했지만 심통이 극복됐어요. 여자는 힘든 출장으로 지친 남편에게 어서 빨리 12첩 진수 성찬을 다시 차려줘야겠다 마음먹어요.